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분담금도 계속해서 미루고 심지어 그중 30%는 함유 등 현물로 납부하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돌연 구매한 것이죠. 과연 한국과의 KF-21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분담금을 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술 이전과 AS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KTX 개발 당시에도 한국의 고속철도 관련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후 기술적 문제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며 부족한 기술도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이러한 면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계속해서 배신을 하는 상황에서 필리핀과 호주가 등장해 인도네시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담금 문제로 애를 먹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만한 국가로 필리핀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대금 납부 약속을 잘 지킬 뿐더러 FA50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작년 9월 필리핀 영공에 국적을 알 수 없는 비행체가 나타나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이 FA50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 필리핀에 수출한 경 공격기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판가시난 북서쪽 약 222km 떨어진 필리핀 방공식별 구역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 이를 대응하기 위해 FA50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FA50 실전 투입은 2017년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 당시 필리핀군은 필리핀 남부 라나오 델수르주에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거점에 대해 공습과 포격을 하는 등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을 국가 방위와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안보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3월 필리핀군은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FA50PH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양산한 고등훈련기 T50의 파생형인 FA50의 필리핀 수출용 형제 모델입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선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해당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도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A50PH 12대를 약 4억 2천만 달러, 약 4,755억 원에 계약했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인도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후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이 만든 FA50PH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길 바란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배경이 되었죠. 이처럼 필리핀은 공군과 해군 모두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50과 미사일 호위함을 넘어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한다면 한국은 인리에만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선 속도가 느리면서도 지상 목표물 공격에 최적화된 경공격기가 미국의 높은 사양의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은 2019년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며 양국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죠. 얼마 전 한국은 호주와도 방산협력을 맺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방위사업청과 호주는 작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방산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개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6.25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필리핀과 호주와 방산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에 인리해 프랑스 무기 구매는 반호주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 발족을 하며 시작됐습니다. 오커스 발족은 7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가 분노했으며 유럽연합도 자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또다시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던 대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호주가 지원받은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데요. 오커스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미국의 동맹국에선 균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중 프랑스가 가장 분개했는데요.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 약 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호주에 배신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미국을 향해서도 관계가 불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17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볼티모어에 구축함에서 예정된 리셉션은 축소됐고 대사관은 좀 더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유가 오커스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듯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EU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행해 대혼선이 빚어진 후 터져나온 EU 자강론과 맞물려 EU 입장에선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인리에 라파를 공급한 것이 왜 반호주 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일까요? 호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어느 국가도 맞대고 있지 않아 지구상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폭격을 받았던 나라이며 시시각각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중국과 사이가 틀어졌고 그로 인해 쿼드, 오커스 회원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서양보다는 아시아 정세에 따라 안보가 결정됩니다. 2012년 백호주의의 나라였던 호주는 아시아로 국가 전략의 중심을 전환하는 아시아 선언을 했는데 호주가 이러한 행보를 시작한 데는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가장 컸죠. 지도상으로도 인도네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비해 GDP가 월등히 낮긴 합니다만 전 세계 인구 규모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때문에 호주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인도네시아가 호주 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지배하던 동티모르가 독립할 때 가장 큰 지원을 한 나라도 호주입니다. 2018년 호주와 동티모르는 영구적 해양 경계선 확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300억 달러 약 32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를 비롯한 티모르해의 유전과 가스전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전쟁까지 치렀던 말레이시아를 같은 회원국으로서 지원했던 나라도 호주였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은연중에 인도네시아의 패권 성장을 억제하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호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발리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의 감정은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전쟁의 위기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뿐이라는 평가인데요. 한국은 양국 모두와 수교를 하고 있으며 반사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동티모르에 파견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았었죠. 이처럼 화해를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를 팔며 분위기가 어색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판매로 한국도 KF-21 사업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며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